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2015년 1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보시면 문제 21번.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그랬는데요.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법은 변압기에 탭을, 권수비를 조정해서 조정하는 방법, 탭 변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수비를 직접 어떤 노타리 스위치처럼 만든 거 가지고 변환하는 ULTC 방법들이 있습니다. ULTC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뭐 여러분들이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마도 배웠을 겁니다. 뭐가 있죠? 우리가 승합기라든가 강압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전압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전압을 조정한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전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우리가 무효전력을 조정하면 됩니다. 무효전력을 예를 들어서 어떤 계통이 있는데 그 계통에 진상으로 취해준다. 진상으로 해준다. 진상으로 해주면 그 계통의 전압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 계통에 지상을 취해준다. 지상으로 무효전력을 지상 성분, 떨어지는 성분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전압이 저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라 그러죠? 우리가 크게 QV 컨트롤 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하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다시 보시면 보기 4번에 계통의 무효전력을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1번, 2번, 3번들은 발전기의 유효전력을 조정하면, 그러니까 발전기의 유효전력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발전기 출력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출력을 조정하면 계통의 주파수가 변하지 전압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 계통의 주파수가 변하는 방법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죠. 22번 보시면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안정도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안정도라는 것은 발전단에서 예를 들어서 100메가와트를 발전해서 우리 수전단이라고 하죠. 이런 수전단까지 어떤 전력을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이 전력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하들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돼서 사용하고 있다가 어떤 부하 하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탈락을 합니다. 탈락을 하면 이 탈락을 한 만큼 얘네들이 100이라는 걸 줬을 때 33.3, 33.3씩 쓰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탈락을 해보니까 계통이 뭐가 된 거죠? 흔들리겠죠. 당연히 얘는 부하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가속을 할 거고 얘가 가속을 하게 되면 더 불평형이 깨져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발전기라는 자기의 특성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얘가요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서로 동기를 유지하면서 이런 계통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부하와 발전단 측이 동기를 유지하면서 싱크로나이징 하면서 안정하게 운전되는 정도를 우리가 안정도라고 배웠습니다. 그 안정도의 향상 방법이 있답니다. 그 향상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 리액턴스 X를 작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안정하게 평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전압을 평형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런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고장을 신속히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장을 신속 차단하면 됩니다. 신속 차단. 다시 말씀드리면 리액턴스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기기들의 리액턴스를 작게 해주면 된다. 왜 그런 거죠? 우리가 고장 전류라는 것은 또는 단락 용량이라는 고장 단락 용량이라는 것은 퍼센트 Z분의 어떻게 했어요? 100의 IN이다. 퍼센트 리액턴스가 작아지면 단락 용량 어떤 고장 전류에 대해서 내가 건드리는 내성이 커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리액턴스를 작게 해줘야 되고요. 전력을 평형, 전압을 평형, 고장은 신속하게 차단해주면 됩니다. 답이 몇 번에 있냐면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라 그랬는데 답이 1번에 있네요. 그죠? 증가시킨다 아니죠.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23번으로 가시죠. 23번. 폐쇄 배전반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다.
여기에 전주를 세우고 변압기를 올려서 뭐 외부 전주로부터 전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이런 건 폐쇄 배전반이 아니죠. 오픈되어 있는 배전반이죠. 이런 오픈되어 있는 거 말고 건물 내로 직접 지중 케이블을 끌고 들어가서 여기에다 배전반을 설치했다. 여기 폐쇄시켜놨다. 왜 폐쇄시켰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쇄시켰다. 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안전을 위하여 그런 거다. 이런 폐쇄 배전반을 얘기합니다. 폐쇄 배전반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사람에 대한 안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24번으로 갈까요? 24번 보시면, 자,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건데, 삼상 송전선로의 각 쌍의 대지 정전 용량을 CA, CB, CC 및 CC라고 할 때 중성점 비접지 시 중성점과 대지 간의 전압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우리나라 계통은 삼상 4선식 다중접지 해놨습니다. 다중접지, 이렇게 다중접지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비접지다 이 말이에요. 비접지가 됐을 때 이 선로에 C가 대지로부터 이렇게 충전이 될 겁니다. 얘가 A상, B상, C상이다 그러면 CA, CB, CC로 뭐가 정전 용량에 의해서 이렇게 충전이 될 겁니다. 충전이 되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A상이란 놈, B상이란 놈, C상이란 놈이 대지와 계속 일직선이다. 계속 B상도 일직선이다. C도 계속 일직선이다. 그러면 CA가, CB가, CC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지가 않죠. 0이 되지 않죠. 0이 되지 않으면 그 값에 의해서 여기에 전하가 충전되는데 그 전하의 충전에 의해서 여기의 값, 이 A 값, 이 B 값, 이 C 값이 틀려질 것이다. 그러면 중성점에 잔류하게 되는 잔류전압이 나타납니다. 그 잔류전압을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면 A상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XC분의 2A 플러스 2N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다 있어보면 오메가 C A분의 A가 되겠죠. A분의 1에 2A 플러스 2N이 됩니다. 다시 쓰면 오메가 C A에 2A 플러스 2N이 된다. 이거야. B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B상에도 있을 거고 C상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그 전압이 중성점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성점에 나타내는 전압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 전압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N은 외우시라 그랬어요. CA 플러스 CB 플러스 CC분의 루트 어떻게 한다? CA에 CA 마이너스 CB 플러스 CB에 CB 마이너스 CC 플러스 CC에 CC 마이너스 CA에다가 전체 무슨 전압? 대지 전압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성간전압이 나타났다 그러면 성간전압으로 주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V로 나눠주시면 걔가 무슨 전압이 된다? 대지전압, 상전압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몇 번에 있나요? 3번에 답이 있네요. 시험장에 가셔서는 요거를 풀어볼 새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여기다 외우셔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중성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통신선이 있답니다. 통신선에 유도되는 무슨 전압? 유도 전압을 구해보시오. 그랬을 때는 여기에다 뭐만 플러스 시켜주면 돼? 통신선과 어디에? 대지와 통신선이 있다 그랬으니까 통신선과 대지에 정전 용량이 주어졌으면 정전 용량 CS라고 한다면 그 CS만 나중에 플러스 시켜주면 되는 거였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셔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5번으로 가시죠. 25번은 66kV 송전선로에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고장점에서 본 등가 정상 임피던스가 자기 용량 기준 40MVA다. 20%일 때 고장 전류는 전격 전류의 약 몇 배가 되는가 그랬어요. 고장 전류 구해보라 그랬나요? 고장 전류. 자, 이런 선로가 있답니다. 66kV가 있답니다. 66kV가 있고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자기 임피던스가 자기 용량이 몇 MVA라고 되어 있어요? 40MVA랍니다. 여기에 물론 이런 고장이 생기면 여기에 선로에 이런 고장이 생기면
이 고장이 얼리 치고 들어와요. 전원으로부터 부하가 있다 그러면 부하 측으로 고장전류가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고장전류를 차단해줘야 되는 차단기를 달아야 되겠죠? 이 차단기에 단락전류를 구해보래요. 단락전류는 %Z분의 100에 어떻게 되죠? I의 N이었다. 근데 여기서는 MVA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루트 3V. 루트 3V 하면 PS는 얘가 PS가 되는 거지. PS는 %Z분의 100에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3VI니까 얘는 당연히 전격 용량 P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얘가 얼마라 그랬어요? 얘가 얼마? 퍼센트가 몇 프로 여기 주어졌네. 20%로 주어졌네. 그죠? 20분의 100 곱하기 PN은 자기 용량이니까 그냥 기준 자기 용량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네. 얘가 몇 배냐. 그죠? 똑같은 얘기죠? 얘가 몇 배냐. 그러면 당연히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을 20으로 나누니까 5배가 되나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문제 26번으로 가죠. 자, 조합수조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 조합수조. 우리 8점 문제가 2015년 기사 1회 시험에 약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보죠. 어쨌든 이 8점 문제에서 조합수조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댐을 보죠. 댐을 보면 댐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차 있을 겁니다. 찰랑찰랑 차 있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압력수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수압관을 박아서 여기다가 터빈을 돌립니다. 이렇게 터빈이 뭐예요? 기계적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고 그 기계 에너지를 다시 누구한테 주는 거야? 여기 발전기에다가 축에다가 서로 한 축으로 연결해서 발전기에 뭐를 돌려주는 거예요? 아마추어라고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계좌를 돌려주는 거지. 계좌. NS에 계좌를 돌려주면 계좌가 회전하면서 자속을 끊고 그 자속을 끊으면서 유기전력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송전단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물이 많이 있습니다.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자, 물을 낙하를 시켰습니다. 낙하시키면 터빈이 잘 돌아갑니다. 자, 잘 돌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부하가 탁 끊겨버렸습니다. 부하가 끊기면 이 터빈이 돌아가 버리면 안 되죠. 부하가 끊겼으면 당연히 터빈도 멈춰줘야 하는데 멈출 때 안내날개라는 게 있어서 안내날개가 탁 문을 닫아버립니다. 물이 못 내려오게. 물이 못 내려오게 안내날개를 확 닫아버리면 물이 다시 거꾸로 역류를 하겠죠. 내려오던 물이 거꾸로 역류를 하는데 얘가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워터 해머링 작용을 합니다. 워터 해머처럼 해머가 뭐예요? 해머. 망치죠, 망치처럼 얘가 어떻게 한다? 수압철관을 때리면서 올라갑니다. 그거 왜 그런 거야? 갑자기 물이 내려오던 게 팍 막혔으니까 거꾸로 치고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 물 양 많은 것이 우리 탈당댐 어떤 뭐 청평댐 이런 데서 이 물을 다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 물 양만큼 출렁출렁하는 걸 받아주기 위해서 여기다 수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같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물이 고여 있다가 얘가 출렁하면서 물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뭘 맞춰주는 거예요? 얘를 흡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워터 해머링 작용을 흡수시켜줍니다. 얘를 우리가 조합수조라고 하는데 그 조합수조의 설치 목적이 뭐다? 수압관. 워터 해머링에서 깨지는 것, 수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넣었다. 얘는 압력수로라고 했어요. 그죠? 압력수로. 그 다음에 얘는 수압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 27번으로 가시면 망상 네트워크 방식이 있네요. 망상 방식. 배전 방식 중에서 망상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27번 보시면, 망상이라는 것은 가장 비싼 방식입니다. 가장 비싸다. 배전선로 방식에서 가장 비쌉니다. 가장 저렴한 게 뭐죠? 우리가 어떤 변전소가 있다. 서브스테이션 변전소에서 그냥 내가 전원, 여기 부하 생겼으니까 전원 주시오. 나 부하 또 생겼는데 전원 주시오. 부하 생겼습니다. 전원 주시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건 가지식이죠. 수지상식.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저렴합니다. 쌉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어떤 방식들이 좀 더 개선이 됐었겠죠. 개선된 방식 중에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방식. 네트워크가 뭐예요? 전원이 있으면 그 전원단으로부터 또 네트워크망을 짭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망을 쪄서 이렇게도 전원 주고 이렇게도 전원 주고 또 여기도 전원이 있다면 여기 부하들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전원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 대단히 복잡해지겠죠. 당연히 비싸집니다. 당연히 얘들이 어떤 작업을 하거나 선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차단기도 복잡해질 거고 어떤 작업을 할 때 사람들이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전원이 들어오고 이쪽에서 전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감전사고 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론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겠죠. 무정전. 정전이 되질 않습니다. 무정전 공급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만큼 위험도 따르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망상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을 그랬는데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전압 변동이 적다. 왜? 전압이 떨어지면 이쪽에서도 공급해 주니까 전압 변동이 적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인축의 접촉 사이가 적어진다가 아니라 접촉 사고가 많아지니까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8번으로 가죠. 28번 보시면 정전 용량이 0.01 마이크로페러 파 킬로미터. 정전 용량이 0.01 마이크로페러 파 킬로미터. 자, 선로가 있답니다. 여기 1km당 선로가 서브스테이션이 있고 여기 1km당에 정전 용량, 대지와 충전하는 정전 용량이 얼마? 0.01 마이크로페럿이랍니다. 길이가 이 길이가 총 길이가 173.2km랍니다. 총 길이가 113.2km. 성간전압이 60kV. 성간전압이 60kV. 주파수 상용 주파수 60Hz로 운전되고 있답니다. 삼성동전선의 충전전류 구하시오. 충전전류 IC는 선로의 대지와 충전되는 충전전류 IC는 오메가 C. 얘가 뭐예요? 작용 정전 용량 2다. 이거 어떻게 나왔지? IC는 XC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상의 전압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얘를 다시 써보면 오메가 C분의 1분의 2다. 그러면 얘는 오메가 C2다. 이렇게 나왔었죠. 자, 여기서 오메가 C2까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거리가 주어졌다 그러면 전체 선로의 충전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준다? 길이를 곱해준다. 그랬습니다. 오메가는 전기 각주파수 2파이 F에다가 C는 작용 전용량이 얼마? 0.0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얘가 상전압이에요? 성간전압이에요? 당연히 상전압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성간전압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줘야 된다? 루트 3분의 성간전압이 얼마예요? 60kV니까 볼트로 바꿔주면 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길이 L을 곱해주시면 된다. 173.2km를 곱해주시면 얘가 값이 나오는데 걔가 얼마 나오냐? 22.6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암페어로 나오더라. 왜? 얘가 볼트 기본 단위로 바꿔줬죠. 그럼 당연히 얘도 암페어 기본 단위가 나오겠죠. 답이 3번이 됩니다. 그죠? 3번. 자, 29번으로 갈까요? 자, 29번은 원자로의 냉각제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원자로. 어려운 건 아니네. 그죠? 원자로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로를 좀 한번 보면 29번은 원자로는 맨 안쪽에 펠릿이라고 해서 해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결료가 들어가 있고 이 해결료를 뭐가? 감속제라는 게 있습니다. 감속제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감속제가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냉각제가 또 있습니다. 냉각을 시켜야 되죠. 열받으니까. 이 냉각제에 냉각을 시키는 급수가 들어갑니다. 우리 물로 다 냉각을 시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출력이 나간다 이렇게. 여기 냉각제가 있습니다. 냉각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냉각제까지만 하죠. 우리 냉각제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 냉각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PWR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압경수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압경수로의 냉각제가 종류가 뭐가 있냐면 경수, 그 다음에 중수, 흑연, 산화베리륨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경수로라 했잖아요. 경수로를 뭐로 사용해요? 냉각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수를 냉각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냉각로가 원자로가 운전을 하면 열이 발생돼서 그 열에 의해서 증기가 나오고 그 증기로다 터빈을 돌리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발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식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냉각제라고 말씀드렸어. 그 냉각제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원자로의 냉각제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 1번부터 보시면 열 용량이 적어야 된다가 아니라 열 용량, 내가 갖고 있는 그 용량이 크기가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답은 1번이고요. 2번 보시면 중성자 흡수가 적을 것. 중성자를 얘가 먹으면 안 됩니다. 중성자를 먹는 놈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중성자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얘가 분열이 핵분열을 이용하는데 핵분열이 너무 심하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제어하는 놈 제어봉만, 제어제만 중성자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열전도율 및 열전달 개수가 커야 된다. 당연히 열전도율과 개수가 커야 된다 그랬고 방사능을 띄지 말아야지. 당연히 말아야 됩니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30번으로 갈까요? 30번. 접지봉으로 탑값 접지 저항값을 희망하는 접지 저항치까지 줄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이 있어요. 내가 쳤습니다. 내가 치고 나면 우리 철탑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접지를 해놨는데 내가 쳤을 때 여기에 암이 있다. 그러면 애자가 있다. 선로가 이렇게 있을 때 직경내가 쳤습니다. 만약에 철탑 상부에 직경내가 치면 얘가 저항값 R이 크다면 대지에 저항값 R이 크다면 그 직경내에 의해서 전하가 대지로 방전을 못하고 그 점의 전위가 어떻게 돼버리죠? 확 상승을 해버립니다. 상승을 하면 저항값이 크네. 나 대지로 못 빠지고 그냥 여기에 도전을 형성해서 애자의 절연을 파괴한 다음 선로에다가 역프레시오버라 역섬락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면 섬락을 일으키면 당연히 고장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얘를 대지로 방전시켜 주려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R값을 대단히 작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종 접지, 2종 접지 뭐 등등 접지를 하는 거죠. 접지 저항값을 뭐 15mm 등등 이렇게 낮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낮춰줘야 하는데 만약에 얘가 접지 저항값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당연히 접지선을 길게 더 묻어주면 되겠죠. 대지 외 고유 저항률과 접촉면을 넓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넓혀주는 선을 뭐라고 하느냐? 얘를 매설지선이라고 합니다. 답이 2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접지 저항값을 희망하는 접지 저항까지 줄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 매설지선이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요. 31번으로 가죠. 31번은 임피던스 Z1 및 Z2, Z3를 그림과 같이 접속한 선로에서 A쪽에서 전압파 2가 진행해 왔을 때 접속점 B에서 무반사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무반사 조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선로가 있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ACSR 가공전선이라고 할까요? 얘가 케이블, 얘도 케이블이라고 그러죠. 케이블. 절연전선이죠. 얘는 그냥 나전선이죠. ACSR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쳤답니다. 내가 쳐서 2가 진행을 한답니다. 2가 진행을 하는데 얘의 원래 고유의 임피던스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선마다 저항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Z가 아니랍니다. 얘 케이블의 임피던스를 Z2, 얘의 임피던스를 Z3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가 내가 치게 되면 어떤 얘를 변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변이점에 오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뭐 하게 되죠? 투과를 하게 됩니다. 입사파가 있다. 얘라 그럴까요? 입사파 2가 있다. 그랬을 때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에서 무반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반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 반사치가 없어졌을 때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요값들이 만약에 2라는 값하고 투과파 2라는 값하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ET 얘하고 같다면 당연히 입사파가 전부 다 투과파로 되지 반사는 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의 조건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때 임피던스 값을 조건을 구해봐라 그러면 Z1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두 개의 병렬이니까 Z2분의 1 Z2분의 1분의 플러스 Z3분의 1분의 1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이게 같다면 얘네들 병렬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같다면 된다 그랬다.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리만 이렇게 바꿔주면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은 Z1분의 1하고 같나요?
이런 답은 있잖아요. 이런 답. 그죠? 요 조건을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반사 조건, 입사파가 들어왔을 때 반사하지 않고 전부 다 투과하는 조건을 찾아라. 그랬을 때 임피던스가 같다면 전부 다 투과만 할 것이다. 반사하지 않을 것이다. 임피던스가 틀린 점에 와서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요 조건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답이 몇 번? 3번에 있네요. 3번. 32번으로 가겠습니다. 32번. 선로 고장 발생 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 니크로즈와 같이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보호 장치와 직렬로 설치되어야 하는 장치는 그랬는데요. 우리 서브스테이션 변전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변전소에서 배전선로가 있어요. 어떤 모선이 있고 변전소 내에 이렇게 모선이 있고 당연히 여기 차단기들이 있겠죠. 변전소 모선을 빠져나와서 배전선로가 일으키는데 배전선로 말단에는 뭐가 있겠어? 당연히 우리 부하, 수용가가 있겠죠. 수용부하가 있을 겁니다. 수용가가 있어요. 자, 우리 수용가 맨 앞단 전주에 보면 여기 전주에 보면 뭘 설치해 주냐면 COS를 설치해 줍니다. COS. 왜? 여기에 책임 분계점이 되는 거야. 이건 한전 재산, 요 밑으로는 우리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COS를 책임 분계점으로 해서 이 선로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고장이 발생할 때 맨 앞에 돌아주는 게 뭐냐? 니클로저가 설치됩니다. 그 다음 설치되는 게 섹셔널 라이저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설치되는데 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고장이 발생을 하면 섹셔널 라이저라는 놈이 고장이 났네 그러고 지가 먼저 이 선로를 오픈해 봅니다. 그랬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또 투입을 시켜봐. 왜? 이 고장이 없어졌을 수 있으니까 투입을 시켜봤는데도 고장이 지속되고 있다면 지가 또 오픈을 시킵니다. 그 동작을 2F2D 합니다. 두 번은 빨리 투입했다가 두 번은 또 느리게 한번 빼보고 그래도 고장이 지속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고장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이라고 했습니다. 차단 기능이 없으니 얘한테 신호를 줍니다. 니크로즈한테 신호 줘서 야 여기 고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 선로를 좀 끊어줄래? 그러고 얘한테 신호를 줍니다. 그럼 얘가 고장 차단해버립니다. 차단. 어떻게 한다고? 니크로저는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이고 섹셔널 라이저는 차단 기능이 없이 그 고장 횟수만을 뭐 하는 거야? 기억해내는 놈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로 고장 발생 시 고장 전류 차단할 수 없어 라고 그랬잖아. 없어. 니크로저와 같이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보호 장치, 내가 아니라 후비보호 장치와 직렬로 설치돼야 되는 거 섹셔널 라이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에 답이 있네요. 자, 33번으로 갈게요. 33번. 다중접지 3상 4선식 배전선로에서 고압측 중성선과 저압측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했다. 자, 우리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가 계속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전주 좀 쳐다보시면 A상, B상, C상, A상, B상, C상, A상, B상, C상이 계속해서 연결돼 있죠. 이렇게 선로가 연결돼 있을 겁니다. 아마 도로에 옆에 보시면. 근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애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선이 하나가 이렇게 쭉 연결돼 있을 거예요. 얘들을 전부 다 뭐 해놨어? 접지해놨습니다. RST N상을 뭐 해놨다는 거야? 접지. 3상 4선식 접지를 계속해서 해놨으니까 다중접지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선로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는 우리 수용과 변압기가 있는데 수용과 변압기에 2차 측을 어떻게 하죠? 2차 측을 접지하지. 몇 종 접지하죠? 변압기 2차 측? 2종 접지하잖아. 2종 접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1, 2차 측 홍초 시 건전상에 뭐 하려고? 전이 상승 방지하려고. 1, 2차가 이렇게만 혼축되는 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발생을 했어. 여기서 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도 혼축된 게 어떻게 접지측하고 같이 대지에 물려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왜냐 이거야. 그 왜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를 읽어보면 다중접지에서 고압측과 중성선과 저압측 중성선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 고저압측 혼촉 시 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답이 몇 번에 있는 거예요? 4번에 답이 있네. 그 다음에 34번으로 갈까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고장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고장을 계산하는 방법이 34번. 고장을 계산할 때 단락전류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단락용량을 구해서 걔네들 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선로에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다 차단기 달아서 그 차단기 뭐? 크기를 결정하는 거 아니야? 크기 결정. 차단기 크기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장 계산을 해보는데 그때에 선로의 임피던스가 오hm 값으로 주어졌느냐? 선로의 임피던스가 퍼센트 임피던스로 주어졌느냐? 선로의 임피던스가 PU법으로 주어졌느냐? PU.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오음법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 왜? 복잡하니까. 그 중에서도 퍼센트 Z법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그 퍼센트 Z법은 왜 오음법에 비해서 유리하느냐? 그 유리한 조건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단위를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퍼센트이기 때문에 단위를 갖지 않죠? 예, 단위를 갖지 않습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절대량이 아닌 어떤 기준량에 대한 비로 나타낸다. 비율로다 나타냅니다. 왜? 퍼센트 Z분의 100에 어떤 비로 나타냈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2번도 비율로 나타낸다. 그래서 얘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기기 용량의 크기와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 안에 값이 들어온다. 얘 임피던스를 계산해 보면 R 플러스 J의 XL에서 R이 예를 들어서 0.5옴이다. 플러스 J의 예를 들어서 15옴이다. 얘가 킬로미터당 값이다. 얘도 킬로미터당 값이다. 전체 킬로미터가 예를 들어서 100km 주어졌다. 그럼 그 값들이 막 수도 없이 1000옴 막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커지니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냥 어떤 퍼센트, 2% 안에 들어옵니다. 3% 안에 퍼센트로 다 계산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거고요. 범위 안에 있다. 4번에 보시면 변압기나 동기 내부 임피던스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로의 임피던스도 계산할 수 있고 뭐에? 변압기 임피던스, 차단기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저쪽 가면 발전기의 임피던스까지도 전부 다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됩니다. 변압기나 동기의 내부 임피던스만 사용한 게 아니라 모든 기기, 모든 선로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이 4번이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우리 정규 시간에 좀 들어두시면 정규 시간에 좀 공부를 해두셔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5번. 송전단 전압이 66kV, 송전단 서브스테이션 송전단 측의 전압이 66kV랍니다. 수전단 전압, 수전단에 변압기가 있을 거고 수전단 전압, 1차 측의 전압이 60kV랍니다. 얘를 우리는 VS라고 하죠. 소스 측의 전압, 얘는 VR이라고 했죠. VR, 리시브 전압, 받는 전압. 이렇게 전압이 있습니다. 송전선로에서 수전단에 부하를 끊었다. 전부하로 쓰고 있을 때 60kV가 나왔었는데 여기다가 전부하를 쓰고 있었는데 부하를 갑자기 무부하로 만들었답니다. 무부하로 만드니 전압이 올라간답니다. 얼마로 올라가느냐? 부하를 끊었을 경우에 63kV가 된답니다. 63kV로 무부하 전압이 올라갔답니다. 전압 변동률을 구하시오. 전압 강하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디 거? 송전단에부터 수전단 변압기까지. 전압 변동률을 구하시오. 전부하를 걸었느냐, 무부하 상태이냐의 변동률. 전압에 차가 생겼잖아. 얼마? 60kV하고 63kV니까 3kV의 전압 변동이 생긴 거죠. 변동이 생겼는데 그 율이 100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게 전압 변동률이죠.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입술론이라 한다면 어떻게 구하죠? 2차 측의 전부하 전압, 2차 측의 전부하 전압을 얼마로 봤을 때 100이라고 봤을 때 전압 변동이 얼만큼 되겠냐고 했으니까 무부하 2차 측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2차 측의 전부하 전압을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게 전압 변동률이다. 2차 측의 전부하 전압이 얼마예요? 60kV. 2차 측의 무부하 전압이 얼마야? 63kV. 2차 측의 전부하 전압이 60kV. 100분율로 나타냈다. 계산하시면 5%가 됩니다. 라는 게 답이죠. 답이 3번에 있죠. 전압 변동률, 강하율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전압 변동과 변동률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가죠. 36번. 36번은 피레기의 직렬계배의 작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피레기는 왜 설치하는 거예요? 피레기. 어떤 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TR이 있어요. 비싼 기기가 있어. 자, 여기다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뭐 특성 요소도 있어야 되겠지. 특성 요소.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선로에 이상전압이 쳤어요. 그러면 그 이상전압이 피레기가 없다면 어디로 들어가겠어? 당연히 TR로 들어가서 TR의 절연을 파괴시키겠죠. TR의 절연을 파괴시킬 겁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피레기를 설치하면 이상전압에 대해서 그 이상전압이 먼저 누구로 빠진다? 피레기 쪽으로 빠지지 TR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왜? 얘가 먼저 절연이 파괴되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얘를 절연을 약간 더 낮춰놓고 누구보다? 얘보다도 얘의 절연을 낮춰놓으면 그 고장전류가 대지로 다 이렇게 빠질 겁니다. 자, 피레기 직렬계배 작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피레기에 보시면
특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로 되어 있어요? 구조상. 얘는 직렬갭과 얘는 특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직렬갭이라는 게 뭐야, 결국.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 얘가 저항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전압이 들어오면 저항이 0으로 되면서 아크로 다 연결이 돼버립니다. 아크로 연결이 되면서 그냥 도선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도선처럼 대지로 다 뭐를 방전을 시켜주게 한 게 직렬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걔의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 3번에 보시면 이상전압이 내섭하면 뇌전류를 방전하고 이상전압이 내섭하면 뇌전류를 어떻게 하고 방전하고 상용주파수 60Hz도 같이 따라올 거 아니야. 이상전압도 왔지만 누구? 상용주파수도 계속해서 전원축으로 공급되고 있는 거죠. 60Hz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데 그 60Hz 상용주파수의 속류를 차단하는 상용주파수에 있는 전류 I 그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7번으로 갈까요? 37번.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로의 전자유도장애 발생 요인은 주로 무엇 때문인가 그랬는데 전력선이 이렇게 있다면 통신선이 옆에 지나간답니다. 통신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통신선이 있고 전력선이 있다면 전력선에 전류가 흐르고 얘에 불평형이 생기면 불평형이 생기면 얘한테 전류가 불평형 전류가 흐릅니다. 불평형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에 전자유도 장애를 이렇게 일으킨답니다. 자, 발생 요인은 주로 무엇이냐 그랬는데 유도장애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평상시에 나타나는 정전 유도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고장에 의해서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 유도장애가 있습니다. 정전 유도장애라는 건 뭐냐면 정전 유도장애, 정전 용량의 불평형에 의해서 유도장애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전력선이 있는데 이렇게 전력선이 A상, B상, C상이 충분히 연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로의 정수가 불평이 되는 거야. 그 불평형에 의해서 누구한테? 통신선에 영향을 주는 게 정전유도고요. 전자유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운전되고 있는데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한 상이 지락됐어요. 전력선에 한 상이 지락돼 버리면 고장 전류가 흐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직접 접지로 되어 있고 그 직접 접지로 되어 있을 때 한 상이 지락되면 그 지락 전류가 아마도 여기 변압기가 있을 텐데 그 변압기 중성점으로 이렇게 지락 전류가 타고 들어갑니다. 그 지락 전류의 크기가 얼마냐? 3I0라는 큰 전류가 생깁니다. 이 전류에 의해서 뭘 일으키는 거야? 옆에 통신선에 전자유도 장애를 일으킵니다. 당연히 이 전류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락 고장 시 영상 전류가 커지기 때문이다. 영상 전류 I0가 커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전자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정전유도 장애인지 전자유도 장애인지. 정전유도는 누구에 의해서? C의 불평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전자유도는 누구? I0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으로 가죠. 배전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그랬어요. 배전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면 효과 4가지가 있습니다. 효과 4가지. 38번은 가장 큰 효과가 뭐냐면 전력용 콘덴서 설치하면 역류를 개선함으로써 첫 번째 전력 손실이 저감이 됩니다. 왜? 우리가 전력이라는 놈은 뭐 전력 손실이라고 구해볼까요? 전력 손실은 3 I자승 R이 되겠죠. I자승 R에서 3에다가 I라는 놈은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P의 전체 자승의 R일 것이다. 자, 다시 써보면 루트 3 3 지워지죠. 자승 지워지니까 그러면 뭐가 남아?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자승의 R이다. 고로 전력 손실은 역률의 자승에 뭐 되는 거예요? 반비례한다. 역률을 10%만 계산하면 자승이라 했으니까 20%에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전력 손실이 그만큼씩 줄어든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좀 보시죠. 전압 강화가 증대된다. 전압 강화가 감소가 되죠. 감소. 역률을 계산하면 정렬용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계산하면 전압 강화가 감소됩니다. 뭐 나중에 식을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좋습니다. 뭐 답은 1번으로 하시죠. 1번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9번으로 가죠. 39번.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 3000kW 역률 75%에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변전소의 전력 콘덴서를 제어 역률을 93%로 향상시키고자 한답니다. 전력 콘덴서의 용량을 계산하시오. 단위는 kVA로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단위가 무효전력 양을 계산하는데 킬로바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kVA로 돼 있죠. 요즘은 kVA 단위를 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에 부하를 이렇게 쓰고 있었답니다. 부하를 쓰고 있는데 그 부하 중에 유효전력 실수분에 해당하는 유효전력 킬로와트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0킬로와트랍니다. 당연히 여기에 역률이 얼마였어? 이때가 0.75, 75%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kVA, 이 변압기 용량, P상전력을 구해봐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3000을 뭘로 나누면 되는 거야? 0.75로 나누면 되는 거죠? 당연히 얘 이거잖아. P상전력을 구해봐라. 그러면 VI였다. 얘 VI에다가 만약에 유효전력을 구해봐라. 유효전력을 구해봐라. 그러면 유효전력은 VI의 코사인 세타니까 뭐예요? KVA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야? 역률 0.75를 곱하면 당연히 얘가 3000kW가 됐다 이 말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러면 이때 무효전력을 구해봐라. 그럼 무효전력을 구하면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때 무효전력은 Q를 1이라 할까? 그러면 무효전력은 이거에 탄젠트 세타라 했으니까 얘는 P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P가 얼마야? 3000kW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얼마였어요? 얼마?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0.75분의 사인 세타는 루트 1-0.75의 자승이 될 겁니다. 아마도. 이 과정을 일일이 하나씩 하지 말고 여러분들 공식 외우라 그랬잖아. 이거. 어떤 공식을 외우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하자는 거야. 역률을 이걸 계산을 시키지. 얼마로? 93%를 이렇게 계산하자입니다. 그럼 요만한 콘덴서 달아주자 이거 아니야. 걔를 QC라고 했을 때 그 QC 공식이 외우라 그랬잖아. 어떻게?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결국 이게 무슨 소리야? P의 탄젠트 세타 1 요거 Q 안에서 뭘 빼주라는 거야? 요거 빼주면 된다는 거 아니야? Q2 값을 빼주면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 얘를 다 있으면 3000kW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이 얼마였어요? 원래 코사인 세타 1 얼마? 0.75분의 사인 세타 1 얼마? 1 마이너스 0.75의 자승 마이너스 얼마로 계산하지? 0.93으로 계산하자입니다. 루트 1 마이너스 0.93에 자승하시면 계산기 누르시면 1번이 나온답니다. 1번. 이렇게 계산해보자. 결국 이 QC라는 놈은 어떻게 구한 거라고? QC라는 놈은 Q 안에서 요 QC는 Q 안에서 얼마를 빼면 돼? 요 Q2 값. 요거 빼주면 되네요. 요거 빼주면 되지. Q2를 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써보면 Q1이라는 놈은 P의 탄젠트 세타 1이었었고 Q2라는 놈은 P의 탄젠트 세타 2 하시면 되지. P의 탄젠트 세타 2 하시면 된 거다. 여기서 PP 공통으로 있으니까 P로 꼬집어내면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된 거죠. 이렇게 공식을 외워두시면 되겠다. 그랬고요. 자, 40번 마지막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40번은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려고 한다. 델타 결선 방식과 Y 결선 방식을 비교하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랬네. 그죠? 우리가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잠깐만. P라는 놈은 단상 용량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지? EI로 계산하나요? P의 삼상 용량이다 그러면 얘 어떻게 계산하죠? 얘가 상전압이잖아. 상전압이다. 이거를 삼상 용량으로 바꾸려면 삼상에다가 상전압 곱하기 전류 I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3에다가 상전압은 루트 3분의 성간전압 나눈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전류 I다.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예를 들어서 분모분의 루트 3을 곱해보자 그러면 얘가 뭐만 남는 거야? 루트 3에 VI만 이렇게 남을 겁니다. 콘덴서 용량 구하는 것도 똑같아. 단상 용량이다 그러면 EI다. 충전 전류를 곱해줘야 되겠지 대신. 여기에 삼상 용량이다 그러면 3에다가 2에다가 IC 곱해주면 되는 거죠. 뭐? 충전 용량. 충전 전류 곱해주면 됩니다. 3에다가 얘도 상전압이라 했으니까 성간전압 뭐 어쩌죠 등등. 왜 이걸 잠깐 보류시켜주냐면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보자. 어떻게 델타 결선하고 Y 결선하고 한번 구분을 해보자 이거야. 얘를 델타 결선을 하면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같나요? 크기가?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 같으니까
Q3상의 델타 결선은 어떻게 나오지? 3의 V에 IC가 나오죠. IC는 근데 우리 어떻게 배웠어? IC는 오메가 C2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다시 써보자. 오메가 C2다. 상전압이나 성간접압이나 같다고 표기했으니까 2를 V로 다 표시하면 결국 뭐가 남는 거야? 3 오메가 CV 자수이 남죠. 자, 얘를 델타 Y결선 한번 해보자. 그럼 Q의 3상 Y결선은 어떻게 됐어요? 요거 공식 3, 2, IC에서 다시 써보면 3에다가 2에다가 IC는 오메가 C2라 그랬으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 우리 Y결선에서는 2는 루트 3분의 V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에다가 루트 3분의 V 오메가 C 루트 3분의 V 루트 3 지워지면 뭐만 남는 거야? 오메가 CV 자수이 남죠. 무슨 차이야? 델타 결선으로 했을 때 정전용량은 Y결선으로 했을 때 정전용량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 델타 결선이 Y 몇 배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답은 3번에 3분의 1이 된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 3번. 이 관계를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5년 1회 전기기사 전력공학을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시험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